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클랩 서비지입니다. 자, 이번에 560회 재택배 시험 여러분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번에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는 그래도 두세 번은 연달아 시험을 보셔야죠. 시험 응시비 비싸긴 하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후기 특강은요. 후기지만 특별히 새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다음 시험이 예약이 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후기 특강이 될 겁니다. 팁들이나 요즘 경향성, 그리고 이번에 어려웠던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꼼꼼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변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적중 특강을 들어보셨다면 골고루 출제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골고루 출제되었는데 특별히 조동사, 접속사, 접속부사 요 파트에서 해석은 쉽게 됐는데 너무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는 문제들이 좀 등장했죠.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변형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는요, 몇 분으로 가면 해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 남길게요. 문제풀이는 언제 있는지. 그래서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제. 여러분 이미 단서들을 올려놨었어요. 그 링크도 같이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조금 이미 제가 올리고 같이 확인했던 답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그리고 변형 문제 위주로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시제는 아주 깔끔하게 출제되었고 어려운 패턴 없었으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이번엔 정말 시제가 난이도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가정법도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런 특징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치용도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가정법 과거, 완료 3대3으로 깔끔하게 출제가 되었죠. 자,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decide to, 그 다음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 나왔는데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문장 후반부에 나와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형성해주죠. 목적을 나타내는 형태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manage는 투부정사. 그래서 decide to, manage to 이거 너무 깔끔하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 동명사는 별표 하나 가겠는데요.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전치사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분들이 이거 앞에 있는 그 단어를 봤을 때 당연히 ing가 나오긴 해야 되는데 전치사가 껴서 조금 헷갈렸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 단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뭐뭐뭐 to 이 전치사 to입니다. ing. 기억나면 제가 댓글로 달 테니까 여러분 이번에 댓글에 궁금한 거 다 올려주세요. 알겠죠? 좋아요도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동사 to ing 형태였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동사 원형 골랐었거든요. 이거는 난이도가 확실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그 다음 적중 특강에 한번 내보려고 해요. 그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치사가 어떻게 등장했냐면 advise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encourage 등등의 권고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ing를 취해줍니다. advise, encourage, require, request. 이 단어들 다 3형식에서는 ing 취하고 5형식에서는 투부정사 취하죠. 우리는 이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3형식 기준으로 동명사를 깔끔하게 외우기로 했었어요. advise, ing인데 그런데 더 괜찮은 것은 여러분 동명사 뒤에 투부정사 올 수 있나요? 못 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ing를 골라야 되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패턴도 종종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avoid ing, risk ing는 대표적으로 동명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어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당위성을 나타내는 이 동사 원형도요. 두 문제가 깔끔하게 출제됐어요. 제가 딱 기억나는 게 4번. 첫 페이지에 4번에 딱 이렇게 suggest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두세 페이지 정도에서 request that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수동의 형태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냥 깔끔하게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동사로 갈 텐데요. 조동사는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뉘앙스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 볼게요. 자, 소재도 다르고요. 조금 특징들만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춰주시고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돌아왔죠? 다 푸셨죠? 여러분 마음에 몇 번이 자리 잡았나요? This is why cheese 다음에 오는 이 키워드를 사실 여러분 많은 학생분들이 다양하게 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치즈가 Special Aging Room, 숙성룸이에요. 숙성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숙성해주는 장소에 놓여질 때 It begins to develop mold, 곰팡이랑 enzymes, 효소를 뭐하기 시작해요?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mold와 enzymes는 flavor, 바로 맛을 enhance, 강화시키고 향상해 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뭐가 소재였어요? 치즈가요. 숙성되는 장소에 놓여졌을 때 맛을 더 풍미 있게 만들어주게 mold, 그리고 엔자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으로 갈게요. This is why.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자, 치즈가 stored, be stored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학생분들이 보통 제가 기본적으로 많은 비중으로 주어가 사람일 때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must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사물일 때는 수동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질문 중에서 시험 끝나자마자 이번에 왜 must예요? 사물 주어인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물 주어일 때는 어떠한 뭐가 되어야 한다. 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be stored라고 나온 것이 이제 왜 must랑 연결되는지까지 연결을 좀 해볼게요. Under specific conditions, 특정 환경 하에서 be stored, 저장이 돼야 한다. If it is ever to mature properly, 적절히 숙성이 돼야 한다면. 자, 그래서 숙성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으로 뭔가 해석이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if절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치즈는 반드시 앞에 있는 aging room에 넣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must를 선택하게 됩니다. main은 추측이에요. 그죠? 그리고 허가의 의미도 있는데 둘 다 의미가 적절치 않고요. can은 능력과 그 다음에 이것도 허가의 느낌도 있죠. 둘 다 적절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장될지도 모른다. 저장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 추측이나 그 다음에 가능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조건의 상황이며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mature, 즉 숙성되기 위해서는 특정 환경에 놓여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캡처하시고 한 번씩 들여다봐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도 이번에 선생님 이번에 이거 우드 안 하고 저 마이트 했는데요? 슈드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마이트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spent several months,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준비하는데요. 데뷔, 아트 엑시비전에 데뷔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신중하게 선별하고 각각의 작품, each piece를 arranging, 준비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세요. 미아는 믿지 않았어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틀부에서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면 과거 동사 그리고 대절이 나오면 어쨌든 시제 일치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could, would, might 등등이 매칭되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아가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주어의 강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확신이라 볼게요. 강한까지는 굳이 넣지 않더라도 미아가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라는 건 무조건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believe, think 같은 경우에는 주어의 의지가 조금 반영되기 때문에 will이나
would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근거를 뒤에서 찾아볼게요. Anyone come to her first art exhibition.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녀의 첫 번째 아트 엑시비션에 올 거다 올지 않을 거다? 올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미야, 뭘 믿지 않았다? 첫 전시 사람이 적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 라고 믿음. 자, 그리고 그 근거를 뒤에서 벗으로 줍니다. 여러분, 벗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져요? 앞의 내용과 뒷 내용이 상반이 됩니다. 뒤 내용을 보세요. By the afternoon, 오후에 the gallery was full of visitors.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죠. 자,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의 반대는 방문객들이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논리 구조를 따졌을 때 이 미아가 믿은 거는 확실하게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측,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이 추측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미아는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나라 언어로는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논리 구조와 그런 조동사의 뉘앙스를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Mia did not believe that anyone would come to her first exhibition.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would가 정답이 되는 패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would가 아예 안 나온다? 자, 그건 아닙니다. would가 종종 등장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의 패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동사 넘버 2까지 기억되셨나요? 여러분, 이것도 캡처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풀고 돌아오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앞에 1번 문장, 2번 문장 각각 요약해서 연결해 볼게요. 다니엘이 첫 번째로 쿠킹을 시작했을 때 He found it difficult.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found는 항상 생각으로 혹은 여기다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und it difficult to follow recipes. 레시피를 따르는 게 어려웠습니다. 혹은 키친 툴을 적절히 따르는 것도 뭐 했다? 어려웠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처음에 어려움. 너무 간단하죠? 두 번째, after years of practice, 수년의 연습 끝에 그 다음에 시제를 보세요. He confidently hosts dinner parties. hosts. 연습 끝에 지금은 현재 시제로 쓰고 있고요. 디너 파티를 누구를 위해서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제를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과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연습 끝에 현재는 못 떴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주 잘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시제적 단서인 now를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거 왜 나오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시제가 반영돼서 presently 특정 빌딩이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논리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제 속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lso는 추가 설명이에요. 주어의 추가 설명.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시제적인 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추가 설명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주어도 일치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의 추가적인 특징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놀랍게 접속부사도 변화사항을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도 변화사항이 있어야지 now that이 되기 때문에 now that 속어 이런 포인트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먼저 풀어보세요. 풀고 돌아오셨나요? 자, 그러면 해당 문제는 now that과 because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자, because도 때문에, now that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now that을 모르셨다면 오히려 그냥 because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now that이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비록 일부가 믿기를 While bears are inactive and sluggish in winter. 겨울에 비활동적이면서도 느려요. 그죠? 윈터에 느리잖아요. 겨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hibernation, 겨울잠은요. survival mechanism, 생존의 메커니즘이래요. 자, 그러면서 뒤에 내용 구조를 보세요. 시제를 보시면 bears sleep for months at a time. 그리고 뒤에 they must conserve energy. 그러니까 현재 시제와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현재 시제는 어떤 특징, 습관 아니면 어떤 속성을 설명할 때 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곰들은 한 번에 수개월을 잔다라고 하는 습관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곰, 잠 많이 자.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접속사 뒤에 문장을 1번으로 놓고 볼게요. They must conserve energy until food becomes available again. 그러니까 뭐를, 에너지를 저장해야 된대요.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곰은 잠을 많이 자. 논리적으로 너무나 적절해요. 자, 그런데 에너지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한글 해석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now that도 고민이고 because도 고민이고 이러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제적인 차이로 구분을 해드리죠. because는 이렇게 현재 시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낼 때 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충분히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now that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여기는 특징이니까 now that을 쓸 수 없겠지만 now that he is 15. 이제 그가 15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더 어렸잖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니까 뭐 적절한 예시가 떠오르지 않겠지만 어쨌든 과거랑 현재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뉘앙스나 문맥에서 now that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now가 애초에 있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제적 차이를 둔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특징을 설명할 때 now that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관계사는 너무 깔끔했어요, 여러분. charcoal, black substance 하고 나서 컴마 없이 that,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래요. 동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속어로만 해도 그냥 대신 나오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컴마가 있이 3인명사가 나왔어요. 그럴 때도 속어 정답 이렇게 체크하는 아주 간단한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취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취는 사실 제가 이미 정답을 바로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래도 스토리는 설명드리고요. 여러분, 짜잔, 여기 뒤에 보시면 29번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음원과 함께 와, 이번에 이런 걸 낸다고 했던 정말 나빴던 문제가 있어요. 나빴다고 얘기하니까 함정 문제겠죠. 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서운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왜냐면 들리는 건 잘 들릴 수 있는 게 파트 1이거든요. 내용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곳저곳에 함정을 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27번은 대화 전에 할 일은? 대화 전에 했던 일은? 이라고 질문합니다. 남자가 대화 전에 하는 일은 그냥 키워드가 나와요. 가든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든이 정답이에요. 가든 얘기를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냥 빠르게 스토리만 설명드릴게요. 가든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28번의 질문이 이제 여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야생에 나가가지고 뭘 좀 하지 않을래? Wild? 라고 물어보는데 남자가 나 좀 그래 라고 머뭇거려요. 자, 이제 어휘 하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Be reluctant to. 자, 따라 읽어봅시다. Be reluctant to. 시작. Be reluctant to. 머뭇거리다. 요즘에 이런 형용사들이 이제 좀 다채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hesitant,
to가 나왔었고 이번엔 reluctant to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용사는 자주 나오죠. 그래서 잘 외워두세요. 머뭇거렸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것도 조금 함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린 시절에 어린이 때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매력적인 오답으로 recent injury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경험은 포괄적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포괄적인 키워드가 정답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 경험 안에는 부정적 경험, 긍정적 경험이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내가 부상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스네이크에 물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저는 77점 이상이 목표예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고득점을 해야 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께서는요. 이제 키워드를 체크를 하면서 속어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네 하고 저는 recent 속어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하죠? 그렇지만 키워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함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9번은 별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빈도부사가 등장했을 때 함정에서 살아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도부사가 나오는데 함정에서 살아남으면 좋겠다. 자,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예를 들어 남자가 usually do 주말에 usually 뭐 하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말에 보통 이거 해요 라고 말하면 깔끔한데 주말에 보통 가족과 시간 보내.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말에는 와이프와 레스토랑을 새로 트라이아웃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했던 게 A번이 가족과 퀄리티 타임 보낸다. 퀄리티 타임. 좋은 시간을 보내다를 퀄리티 타임이라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런데 B번을 보니까 이 B번에 레스토랑을 트라이아웃 한다 라는 게 나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리스닝을 키워드 듣고 바로 체크하며 문제 푸는 게 익숙하시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 패턴이 100%는 아니죠. 여기에서 뭐 6개라면 7개라면 한 4-5개가 그런 패턴이 그냥 바로바로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함정 포인트가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여러분 쉬운 문제들은 뭐 3문제 이상 반드시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77점 이상 고득점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께서는 이제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usually를 들었다. 빈도부사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매우 중요해. 그래서 usually를 꼭 체크해 두시고 매일 했다라고 하는 매주마다 했다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함께 나온 문장에서만 생각하고 그 다음 문장은 속어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무조건 함정이에요. 그 문제를 좀 이따 우리 리스닝 들으면서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A번 퀄리티 타임이 정답이고요. 자, 30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성이 북클럽도 가자고 해요. 남성이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성이 북클럽 했는데 완전 디자스터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완전 재앙이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언급한 건 뭐밖에 없냐면 그냥 나 혼자 왔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왔어 라는 거라고 언급하기보다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친해 보이는데 나는 말을 안 했어. 말 자체를 안 했다라는 것밖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키워드 C번에 있던 speak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선택하시면 되고 매력적인 오답이 제가 금방 언급한 혼자여서 그게 disaster이다. 혹은 내가 너무 rude했다. 이런 것들은 소거합니다. 여기서 너무나 확대 해석하면 rude로 가요. 말을 안 한대요. 처음에 사람이 모였는데 말을 안 하는 게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여기로 가버리면 안 돼요. 항상 이 키워드는 본문, rude죠, 여러분. 이 키워드는 본문에 언급된 키워드 기반으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키워드가, 특히 형용사는 형용사가 부각이 되잖아요. 없다면 소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31번의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여성이 shyness를 극복했을까? 이거는 진짜 간단합니다. 27번 간단하죠? 31번 정말 간단합니다. 뭘 보라고 하냐면 클립을 보라고 해요. SNS에서 클립을 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영화나 아니면 비디오 같은 거죠. 그래서 B번에 있었던 비디오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클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본다면 특히 소셜 미디어 클립을 본다면 이제 여러분 비디오로 매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32번은 왜 염려하는가? wasps. 왜 이거 염려해?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wasps가 뭔지 몰라도 염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집 같은 거를, 말벌집 같은 거를 wasps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부정 키워드나 염려 키워드를 31번 푼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개체수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B번에 있는 increase in the number of 요게 정답이 돼요. 자, 마지막에 33번 같은 경우에는 앤드리아 즉 여성이 다음 주에 할 일은, 자,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잘 기억했다가 까먹었다가 갑자기 또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거 말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가 너 게라지 청소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 C번에 있었던 spend time with her friend, 친구랑 시간 보내기, 딱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파트 1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청취 파트 1을 실제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질문 노트 테이킹부터 같이 해볼 건데 선택지를 분석하겠습니다. A번, spend quality time with his family. 이게 정답인 거 우리 이미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 배제하고 보고요. B번, go swimming and have dinner with his son. swimming, dinner. 그 다음 catch up on unfinished work.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이제 하는 거고. go hiking with his coworkers. 하이킹 간다, 동료들과. 자, 그래서 일단 질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29. What does Jason usually do on the weekend? 자, 이렇게 적었죠? What Jason usually do 주말. usually 꼭 기억해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적어보세요. 29. What does Jason usually do on the weekend? 이게 좀 더 깔끔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I get it, but this isn't anything too intense. It's just a short weekend photography class near the lake. The whole session takes place indoors, and there's even a first aid station nearby in case of emergencies. That may be true, but that's not my only concern. You said it's a weekend group, right? That's when I usually spend time with my family. And this weekend in particular, I've promised my son we'd go swimming and then grab something good to eat. He's been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t sounds lovely.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포인트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력이 괜찮잖아요. 지금 한 문제 푸는데. 그렇기 때문에 spend, family, A번 그냥 정답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usually라는 것도 강조가 됐고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usually 필기가 안 된 학생분들은 기본적으로 particularly 여기가 너무 귀에 꽂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내가 이번 주말에 go swimming and have dinner with his son. 디너는 당연히 grab something 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usually가 나오면 여러분 user 뭐 이렇게 적던가 여러분만의 뭔가를 만드세요. 아니면 빨리 저처럼 usually 이렇게 빠르게 적으시던가. 연습하면 다 됩니다. 1초 만에 몸이 반응하도록 자주자주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파트 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조금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에 여기에서 주제를 물어보죠. 주제는 A번에 있었던 새로운 교통수단이 정답이고요.
요즘 이제 자율주행 택시, 버스 이런 것들이 되게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소재였어요. 자율주행 버스를 시행하려고 하는 걸 이제 전달하는 파트 2였는데요. 여기에서 자율주행이니까 보통 우리 전기차로 많이 하니까 전기차가 정답 아닐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D번으로 오답을 합니다. 오답에 an electric 교통수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상력 금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키워드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또 포괄적이에요. 새로운 교통수단, 자율주행, 버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5번으로 가서 또 쉬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카 회사가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답을 하냐면 진짜 간단하게 디자인했대요. 그래서 B번인가 C번인가에 디자인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만 봐주세요. 디자인 레이아웃 이런 키워드로 얘기를 해줍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뭐 집중이 안 돼 그러다가 35번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놓치신 분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36번으로 갈게요. 왜 new stops, 새로운 정거장들이 added, 추가되었을까? to the network.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new, 그다음 add, 새로운 게 왜 추가돼? 라는 것만 체크를 하셨어도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어요. 여기서 이런 키워드가 같이 반영된 내용에 그냥 바로 이 키워드 나옵니다. residents, 주민들이 요청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B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37번 갈게요. 왜 어르신들이 elderly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elderly travelers. 이 사람들이 포스트 오피스에 갈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서 이제 자율주행 버스를 타게 되면 할인을 받는다고 해요. 할인은 무료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무료가 들어가는 키워드들은 오답으로 등장했고요. 여기에서 정답은 바로 D번에 있었던 ID를 받는다라는 키워드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갈게요. role,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헤드쿼터의 역할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율주행 버스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분명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복구를 하거나 이걸 해결해야 될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그냥 오답, 매력적이면서도 그냥 오답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질문을 보면서 바로 체크하기도 했었는데요. 모니터한다. 버스를 operations 요거를 그냥 정답이 됐어요. 모니터? 아마 컨트롤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거를 모니터한다. 뭐 이거를 작동을 하는 거를 관리한다 라는 게 정답이 됐습니다. 자, 39번은 가능한 거, first day에 가능한 걸 물어봐요. 첫날에 가능한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할인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38번은 어느 정도 패러프레이징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했으니 38번은 일단은 오케이. 이건 어려웠다 칠게요. 그리고 37번도 사실 저는 괜찮게 풀었지만 실제로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키워드들이 C번도 B번도 막 내가 들리는 키워드들이 여러 개 있으면 괜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 적었다면 의도를 잘 파악했다면 D번으로 쉽게 갔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세모로 두겠습니다. 자, 36번까지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어려운 거 많이 출제돼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는 체크를 안 했는데 her friend도 괜찮았고 말하지 않았다도 괜찮았고 4개씩은 꼭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쉬운 게 4개씩은 있다는 거죠. 4개씩. 3개 정도를 다 맞추면 한 40 중후반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대가 우리 46점, 50점만 받아도 와 잘한다,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연습이 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집중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거 과감하게 그냥 아무 선택하고 다음 거 준비하는 그 연습이 또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문제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뒤에 쉬운 것들을 놓치니까 그리고 막 소재가 어려워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 쉬운 소재마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면서 나는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단력도 생기고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트 3로 갈게요. 여러분,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하는 순서도 고민을 했었어요. 얘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40번부터 쭉 분석하면 되기로 했죠. 왜냐면 45번에 중심 소재 키워드가 노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바로 파악했습니다. A번에 리조트, 비치 리조트 에서 쉬는 거, 릴렉스하기고 그 다음에 C번에 있었던 게 이제 뭐 어디 탐험인가 explore인가 이런 거 하는 거였는데 요거 키워드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A번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가볼게요. 40번에 여성과 남성이 일단 트레인 타는 거 안 하고 싶대요. 어떻게 트레인 안 탈까? 왜 안 타고 싶냐? 어떻게 안 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잠시만요. 제가 41번 거랑 합쳐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잠시만요. 여러분 이걸 지워볼게요. 잠시 기다려주시고 그냥 바로 적어도 되겠죠? 어떻게 서로 each other. 서로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질문 진짜 간단하거든요. know each other.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곧 결혼한대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정답이 engage라는 단어가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41번에 왜 여성이 트레인을 안 타고 싶은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백페인이라 나 진짜 이제 저곳이 쑤신다. 우리 옛날에 트레인에서 만났을 때는 어렸잖아.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었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트레인 저니 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C번에 있는 요 단어는 외워줘야 돼요. discomfort. 불편함이죠. 그래서 지금 포괄 키워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얘네들이 익숙해지려면 여러분 독해만 패러프레이징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독해뿐만 아니라 리스닝도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감을 계속 익혀주셔야 돼요. 42번, 40번 괜찮았고 41번도 어휘만 한다면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42번으로 가서 자, 남자가 페루에서 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거에 대학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페루로 이사 갔다. 만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A번 relate to college friends. 그래서 college가 정답이 돼요. college friends. 그래서 얘도 간단해요. 친구 만나기. 그죠? 자, 그리고 43번으로 가면 여성이 제안을 해요. 백패킹 트립. 그쵸. 여기 C번에 있던 백패킹이었어요. 백패킹 전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뭔가를 연구하고 조사를 했대요. 뭘 그런 거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백패킹 전이라고 하는 그 단서를 가지고 잘 들어봤는데 거기에 버스탑이랑 이게 언제 오는지 어디 있는지 이런 게 너무나 복잡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20시간을 고민을 했다고 해요. 찾아보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transport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4번이에요. 이제 여러분 시간이 가니까 이제 누가 가물가물해요. 이 위치가. 그래서 요거가 백패킹 D번, transportation, 버스 노선, 교통수단. 자, 43번의 질문은요. 이제 여성이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거 이제 나와요. 여성이 제안하기를 비치에서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게 이 suggest의 느낌이 그대로 와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이번에 내가 비치 리조트도 생각해봤는데 그곳에서 너가 책 쓰던 남은 챕터 써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해보는 게 어떻냐. 남자가 거절해요.
나 일 안 할 건데? 라고 거절을 하긴 하지만 결국 제안을 한 포인트 동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장에서 정답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번에 있었던 북의 남은 챕터 쓰기. 북이 들어간 게 정답이에요. 그럼 매력적인 오답은 뭐였냐면 여기에서 나중에 해변에 나 스노클링도 좋아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변 관련된 키워드가 있었던 게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오답이 됩니다. 내가 그냥 좋아한다고 했지 상대방은 같이 하자고 하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남자에게 정말 recommend라고 하는 키워드가 비슷한 패러프레이징 나와서 제안을 해준 건 거기 가서 너가 진짜 좋아할 게 뭐냐면 시간이 편안하게 릴렉싱 하면서 책 써라 라고 제안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가 있었고요. 44번 괜찮아요. 45번도 괜찮습니다. A번 확실하게 선택하는 근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만나고 싶다 그래요. 친구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페루. 친구 만나고 싶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친구 만나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나요. 비치 리조트였는데 근거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다시 복기해 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끝난 당일에 설명한 영상이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5번에 꿀팁 전달 드릴게요. 45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나 요거 할래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A에 대한 장점, 숨은 장점과 단점 혹은 B에 대한 장점, 단점들을 그냥 툭 하고 던지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 장점에 이거가 있네, 이거가 있네라는 걸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거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비치 리조트 이렇게 선택하게끔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청취 파트 4로 갑니다. 자, 파트 4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주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C번에 있었던 커뮤니티 클린업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청소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활동 청소. 47번 같은 경우는 왜 focus, 집중해야 하냐. 그들의 노력을 어디에? one location에. 한 장소에 왜 집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D번에 있었던 일단 쓰레기가 위험하게 여겨져서 그 한 장소를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48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룹이 또 focus 이게 one location이고 자 D 위험 4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organizer가 그들의 이벤트를 홍보했냐가 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요건 진짜 간단했어요. 광고로 홍보를 한다. 그래서 46번 괜찮았죠? 47번도 뻔했어요. radio advertisement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8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49번으로 갑니다. 왜 이 화자 혹은 son의 아들이 로컬 프로젝트에 같이 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요거는 B번이 정답인데 이건 함정으로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상함정으로 여러 가지를 선택했을 것 같고 스쿨이 장려합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하라고. 그럼 스쿨이 장려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서 B번은 teacher이 encourage 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스쿨이 장려한 걸, 권고한 걸 선생님이 권고했다라고 나왔구나 라는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고 50번으로 가면 이제 장갑을 꼈다고 합니다. 이 장갑이 어떻게 스피커를 protect, 보호해줬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broken items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깨진 유리 조각은 우리 상처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sharp items로부터 보호해줬다. sharp가 들어간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1번으로 갈게요. 왜 wildlife이 야생동물들이 인근으로, 이웃으로 돌아왔을까? return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간단하게 갈 수가 있어요. 혹은 패러프레이징 안다면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울물이 있었어요. 근데 개울물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서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에 많이 오던 야생동물들이 안 왔대요. 그런데 이 학생들과 이제 여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로컬 birds들이 날아와서 뭔가 하는 걸 봤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청소가 되었다, 없어졌다 등의 내용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clear가 들어간
주어는 쓰레기였고요. cleared 되었다라는 소재인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이죠. 52번. listeners들이 클린업 전에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가 좀 깔끔했던 게 아무리 청소해도 뭐가 안 되면 청소 끝나고 이거를 모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는 A번에 있었던 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확인해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아봐라 라는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을 같이 체크를 하고 지금 그나마 뭐 우리가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한 3개 이상 4개 정도까지는 있었다라고 전달을 드리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용기를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는요, 난이도가 좀 쉬워서 조금만 드리는 키워드를 체크를 해도요, 그래도 요즘에 비해서는 점수들을 쉽게 잘 받았던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함정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고득점이 목표라면 함정들을 잘 피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리스닝은 그래서 대충 듣기만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근거 분석, 속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시그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뭐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안 들리는 구간은 여러 번 듣고 따라 읽기까지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보세요. 항상 65점 플러스 준비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선생님 몇 시간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단어 몇 개 외워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에요? 언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회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당연히 저는 회독을 많이 해라. 특히 복하는 회독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다면 많이 보고 똑같은 걸 계속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문제를 막 푸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없이 지금 인강을 시작하신 분들은요. 어휘, 구문독해 이거를 몇 회독 하고 나서부터 구문독해랑 복화 그리고 또 어떤 거요? 문법 이렇게 3가지를 몇 회독 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독해랑 청취를 시작해야 돼요. 절대 2주 안에 끝내야지. 한 달 안에 끝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분들은요. 문법은요. 생기초 학생분들도 제가 진짜 MR이즈만 아는 학생만 놓고서 연습을 시킨 적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92점 받았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문법은 그냥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도 좋았겠죠, 당연히. 왜냐면 해석하는 문제 찍어서 맞췄으니까 제가 공식 알려준 대로 막 찍어가지고 맞췄는데 그래서 문법 점수가 많이 나온다 해서 청취 독해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후기 특강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들을 이렇게 많이 드릴게요. 자, 이제 독해로 갑니다. 독해 파트 1은 가장 잘 알려진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best known for, be famous for, 바로 for 뒤에 오는 키워드만 가지고 고민을 하세요. 키워드만 가지고 뭐 play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나머지 거에 오답에 막 손이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uthoring, acclaimed, stage drama, play랑 충분히 paraphrasing 되죠. 나머지 오답 중에서 동사도 신경 쓰세요. 이제부터 동사에 directing, 감독했다는 내용 없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 뮤지컬 플레잉을 했다 아니면 뭐 노래했다 이런 키워드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동사를 틀리게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키워드는 마음에 들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동사도 신경을 써주세요. 동사가 paraphrasing도 많이 되지만 paraphrasing을 통해서 함정으로 많이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54번은요. Beckett's mother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 solitude. 자, 읽어볼까요? solitude,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고독, 외로움. 그래서 고독,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냥 D번 가면 돼요. 그리고 solitude 말고도 다른 단어들도 조금 외롭다는 느낌을 주는 뉘앙스도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55번에 근거가 너무 명확했고 53 괜찮았습니다. 55번은 왜 프렌치 메달 얻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55번의 질문은 프렌치 메달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면 그가
전쟁 기간에 뭘 했다고 하냐면 어떠한 트랜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을 어떠한 포인트로 둘까라고 했을 때 전쟁 기간 동안 그의 서비스도 포괄적 키워드죠. 이 서비스가 사실 군복무의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은 포괄적으로 트랜슬레이션 한 것 자체도 서비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군복무로만 생각하면 아마 다른 키워드로 괜히 오답으로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포괄 키워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56번에 Waiting for Godot 이 작품이 왜 놀라웠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진짜 너무나 뻔하게 줍니다. 너무나 간단하대요. 그러면 이거를 simplicity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complicated. 복잡하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로 simplicity라는 것을 바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57번에는 어떻게 베커츠가 fame in his later life 이후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남은 여생 중에서 그의 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라는 질문인데 해당 문장에서 attention이 조금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에서 저는 정답을 찾았고 또 근거가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또 창작도 안 됐다라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ttention이라는 단어 문장에서도 정답을 찾았고 바로 앞 문장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창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토대로 unnecessary attention, C번을 정답으로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이번에 단어 괜찮았습니다. prosperous, 번성하는, 번영한. 그래서 여기서 wealthy가 정답이 되고요. heroism은 바로 bravery, 나머지 거는 바로 속어가 가능했던 난이도가 괜찮았던 어휘 문제였습니다. 파트 2로 가면요. 아티클의 주제를 물어보죠. 자, 이제 파트 2와 3에서는요. 해당 단락에서 바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완전 아닌 거 한두 개만 소거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고 나와서 소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팁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이유가 뭐였냐면 어쨌든 스파이시 푸드 그리고 향신료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향신료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히스토리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61번에 이유가 아닌 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popularity, 그리고 인기, spicy food in warm climates, 따뜻한 기후에서 왜 인기가 있었을까에 대한 이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게 나오는데 사실 이 향신료를 넣는 것을 먹는 층이 부유층이 아니라 취약층이었어요. 그것만을 보더라도 the rich, delicacy는 특산물이나 어떤 음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선택할 수 있었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62번으로 가면 이 향신료가 왜 특히 중요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키워드가 명확하게 음식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다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when이라는 시점이죠. 자, 이거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택지에 after, before 이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스파이시가 특히 중요해졌을까? 그러면 당연히 스파이시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는 이제 냉장고가 언급이 냉장 기술 혹은 냉장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이 언급이 되는데 당연히 냉장 기술이 생기기 이전에 중요하겠죠. 그런 맥락으로 times before keep the food cool. 음식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없었던 그 시기, 그 전에가 정답이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왜 양파가 대부분의 인디언 쿠이진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건강적인 혜택이 너무 많았다. 이것도 깔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분명히 해당 시험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질문의 키워드 따라갔을 때 조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그래도 한 4-5개 정도는 있었다. 어휘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 안배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64번입니다. 어떻게?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심리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이 스파이시한 걸 먹느냐
먹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롤러코스터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느낌도 이상한데 그걸 쾌감,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타잖아요. 그거에 비유해서 uncomfortable hit을 이기기 위한 어떠한 즐거움의 요소로 thrilling, pleasure 이렇게 D번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휘도 보시면 regulate는 조절하다. 그래서 뒤에 body temperature를 regulate, 조절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constrained는 제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사전적 동의어가 바로 반영이 돼서 restricted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독해 파트 3인데요. 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주제 문제예요. 얘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더 명확하게 문제가 풀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파트 2, 3가 첫 단락을 읽고 확실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냥 바로 뒤로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 정답은 히스토리입니다. toy manufacturer, 그러니까 이 장난감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의 그런 히스토리가 반영이 됩니다. 1924년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1924년에 이벤트라고 하는 키워드의 질문에서 왜 이거를 만들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키워드 문장에서만 보면 아들이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운영하던 가구 공장이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일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disaster이 정답이 되는 거죠. disaster 때문에 이제 가구 공장이 없어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furniture를 왜 만들기 그만뒀을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았던 대공황 시절이었나요? 제가 그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모두의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싼 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구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아기자기한 걸 만들기 시작했다. 토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affordable, 저렴한이란 뜻이죠. 저렴한 제품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A번의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automatic binding bricks에 대해서 맞지 않는 걸 고르기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바로 레고 프로덕트의 영감을 첫 번째로 받았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고가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D번이 정답이 되고요. 71번의 정답은 1960년도에 어떻게 뭔가를 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themed building kit를 만들었다. 이런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impacting은 affecting. 여러분 이 단어를 보세요. 너무 간단하죠. 영향을 끼치다. affected로 영향을 끼치다라는 키워드였고 enhance, 그 다음 boost도 enhance는 강화시키다는 의미죠. 얘도 boost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증진시키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휘를 조금 잘 캐치를 하시면 그래도 독해에서 내가 조금 실수한 문제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회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74번으로 갑니다. 자, 편지 문제에서 왜 썼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인터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영화였는지 어땠는지 하는 그런 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내가 인터뷰를 예약을 잡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5번에 보면 not mention 유형이 나와요. 자, not mention 유형에서 왜 바뀌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 바뀌었을까라고 했을 때 stop reviewing television show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매거진이 바뀐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매거진을 바꿨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소거하다 보면 stop 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not 유형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not true 유형이 하나씩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1에서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두면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정답률을 유지해야 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6번은 왜 a lot to talk about, 이야기할 것이 많았을까?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배우가 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까라고 했을 때 과거에 나도 아역 배우를 했었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과거에
나도 아역을 했을 뿐이고 너랑 같이 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아역을 같이 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같이 무언가를 했었다라는 내용은 소거가 돼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GTF에서 좋아하잖아요. 키워드를 많이 노출시키는데 그중에 오답이 함께라는 정보가 없는데 함께를 집어넣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에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similar childhood experiences, 더 포괄적인 키워드가 정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how 여자가 changed her career, 경력을 어떻게 바꿨을까라고 했을 때 인디펜던트 필름에 조금 더 많이 등장했고 이걸 더 선호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큰 영화보다. 그래서 여기에 출연함으로써라고 하는 게 B번이 되고요. 78번에 왜 폰 인터뷰를 선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요것도 함정의 여지가 조금 있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카트리나는 바로 배우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 나는 쓴 사람이죠. 쓴 사람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저 곧 유럽 가요. 유럽 가서 제가 뭐 쓰는 거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곧 당신은 바빠요. 왜냐면 최근에 뭐 개봉했잖아요. 그거를 많이 홍보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질문이 뭐예요? 왜 카트리나가 폰 인터뷰를 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면 A번에 있었던 busy promoting movie, 영화를 홍보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는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쁘기 때문에 전화로 하자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키워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유럽. 그런데 이 유럽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카트리나에 매칭이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아마 해외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했는데 해외에 나가는 건 나예요.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간다고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내가 소거할 준비가 됐을까? 그래서 키워드가 나왔을 때만큼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편지글은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뭘 하며 쓰는 사람은 누구며 쓰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야지 78번 나름대로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에 함정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자, dismay는 불행 뭐 등등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unhappiness가 정답이 되고요. relate to는 identify with가 바로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역 배우 경험 있거든 하면서 내가 relate to 할 수 있어, 너랑. 이 relate to는 너랑 같이 비슷하게 identify with 할 수 있다라는 이 맥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소거법으로 풀어도 충분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 많이 증발됐겠지만 지금 후기 특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독해력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험을 최대한 자제하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어휘는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 몇 개만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actress가 expressed her dismay. 이 dismay의 dis가 벌써부터 마이너스 느낌을 줘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단어를 알았다면 사실 unhappiness를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볼게요. A major magazine published a harsh review. 혹독한 리뷰라니까 좋지 않은 리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alling it forgettable and lacking originality, 독창성이 부족하며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요. 얘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이기 때문에 이 중에 부정이면서 그녀의 뭐를 표했다라는 것과도 일치되려면 당연히 unhappiness가 가장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입니다. relate to.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truly relate to the emotional struggles,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연결시킬 수 있다.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건 공감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 그거랑 비슷해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자, 여기에서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disagree with 소거, explain away 소거, 설명 아니죠.
distance from은 거리를 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서 identify with, 확인할 수 있다, 일치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C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후기 특강과 함께 일부 문제들을 변형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팁들도 중간중간에 줬는데요. 여러분, 난이도가 어렵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멘탈을 부여잡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셨다면 그래도 잘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남은 시험을 더 잘 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매일 어휘 학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법은 최대한 몇 점 맞자? 100점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적중특강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많이 쌓여 있는 적중특강을 10개 이상은 꼭 풀어보세요. 그러면 편하게 96점 이상, 100점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험을 응원을 하겠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